일본 군사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0년 동안 자위대를 연구하며 국가 안보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한 군사학자가 한국에 다녀온 단 3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가 일본 방위대학 강단에서 외친 첫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진짜 군대는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군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본 전역이 그를 배신자라 부르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부터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힘을 공개합니다. 저는 다카하시 류이치예요. 일본의 군사 전문가였어요. 자위대를 30년 넘게 연구했었죠.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보다도 더 길어요. 일본의 군사력에 관한 책과 기사를 쓰는 일을 도왔었고요. TV에도 나왔었고, 사람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때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제가 아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군사 전략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었었죠. 저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똑똑하고 신중하고 정확했었어요. 그래서 2025년 3월에 그 아침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얼마나 이상한 기분이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막 뜨거운 커피를 타서 연구센터에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볶은 원두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데 동료인 다나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빠르게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은 커다랗게 떠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어요. 다카하시 씨, 이거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가 태블릿을 공중에 흔들며 말했어요. 뭔가요? 저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중국이나 새로운 미사일 실험에 관한 일인가 생각했었죠. 새로운 군사 순위예요. 그가 말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5년 리스트를 방금 발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추측해 볼게요. 미국이 또 1위군요. 맞아요. 다나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한국이 6위예요. 그리고 일본이 10위예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제가 화면을 볼 수 있게 태블릿을 저쪽으로 돌렸어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GFP 2025 순위 6위 대한민국, 10위 일본. 저는 그 숫자들을 쳐다봤어요. 제 뇌는 그것들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다나카는 여전히 태블릿을 들고 앉았어요. 확인해봤어요. 3개의 다른 웹사이트에서요. 같은 결과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요? 일본보다 강하다고요. 그건 그냥 말도 안 돼요. 한국이 더 많은 군인과 아마도 더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양이지 질이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희는 F-35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미국의 최고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정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냥 문제에 사람을 던져 넣을 뿐이에요.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다나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제가 찾아본 곳 어디에서나 일본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댓글들은 불신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혼자서 진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무기는 멋져 보이게 만들어졌지만 쉽게 부서져요. 저는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군사 장비가 화려하지만 가짜라고 생각했었어요. 미국 장비에 싸구려 모조품 같은 거라고요. 그날 밤, 저희가 저녁 식사 후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내 유키코에게 순위에 대해 말했어요. 유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 군사력에서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 숫자를 부풀렸어요. 이거 저거 있다고 말하지만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군대는 힘이 아니라 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유키코는 저에게 녹차를 한 잔 더 따라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논문을 쓸 거예요. 진지한 거로요. 한국의 순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들에게 깊이나 경험이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확실한 사실들로요. 감정은 빼고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공정하게 해요. 류이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그냥 공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본은 항상 자신을 현명하고 침착하고 강한 나라로 봤었어요. 한국은 저희 어린 이웃이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시끄럽고 조금 부주의한. 하지만 이제 세상이 그들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초안의 제목은 이랬어요. 힘에 착각 한국이 주장하는 군사 강국이 아닌 이유. 제 계획은 명확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쓸 거였어요. 일본의 정밀함과 훈련, 미국과의 파트너십, 저희의 첨단 시스템들, 한국의 실제 전쟁 경험 부족, 숫자와 징병제 군인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저는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아직 이 여정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한국의 군사적 약점을 폭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대신 발견한 것은 제 세상을 뒤흔들 것이었어요. 논문을 쓰기로 결정한 후, 저는 빠르게 작업에 착수했어요. 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일본의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일본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신중하고, 정확한. 저희는 F-35 전투기 같은 최고의 미국 무기를 사용했어요. 저희는 규율을 가지고 훈련했어요. 저희는 미국과 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한국의 군대가 시끄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어수선한, 너무 큰. 그들은 징병제 군인을 사용했어요. 강제로 복무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들만의 전투기처럼요. 제게는 그것이 너무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희처럼 그냥 미국에서 사면 되는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썼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질이 아니라 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만 일본의 것만큼 첨단이 아니다. 세계는 실제 성능이 아닌 화려한 전시에 속고 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저는 놀라운 정보를 몇 가지 발견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는 걸까요? 저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수백 대의 K9 자주포를 주문했다는 걸 읽었어요. 저는 한국 탱크들이 노르웨이 들판을 달리는 영상을 봤어요. 저는 T-50 훈련기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같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제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진지한 나라들이 한국 무기가 좋지 않다면 믿을까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더 싸서 사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판매량이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아. 아마 빠른 배송을 원했을 뿐이야. 그래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무기들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시스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걸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다나카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제 노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에 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문하시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무기들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논문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밤새 제 머릿속에 머물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메일을 열고 한국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메시지를 썼어요. 저는 연구 논문을 쓰고 있고 그들의 시설 몇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그렇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 저는 답장을 받았어요. 다카하시 씨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견학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일정을 알려주세요. 저는 화면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환영하고 있다고요? 너무 자신만만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순진한 걸까요? 그래도 저는 흥분했어요. 이건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아내 유키코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야채를 자르던 것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국요? 왜요? 연구 때문이에요. 그들의 군사 장비를 직접 살펴보고 싶어요. 논문을 끝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그들이 괜찮아 할까요? 그렇다고 했어요. 저를 환영한다고 해요. 게다가 저는 웃었어요. 그들은 제가 비판적인 글을 쓸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유키코는 팔짱을 꼈어요. 그래도 조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화나게 할 만한 말은 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관찰만 할 거예요. 조용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이미 제 개요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한 시스템과 싸구려 속임수로 가득한 건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이 낡은 기술을 새로운 것인 척 과시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제 이론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그냥 착각일 뿐이라는 거요. 저는 틀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서울행 비행기가 5일 후라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질문 목록을 프린트했어요. 카메라를 충전했어요. 노트북을 챙겼어요. 제 여행 가방에는 수년간의 자부심과 확신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어요. 2025년 4월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여행은 순조로웠고 공항은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와서 정중하게 환영해줬어요. 그것부터가 이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에게 차갑게 행동하거나 의심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대신 그들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셔서 반가워요.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해 배우시는 것을 즐기시길 바라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ADX 국방 전시회예요. 각국이 무기, 탱크, 전투기 등을 선보이는 거대한 행사였어요. 저는 뭔가 작은 것을 예상했어요. 아마도 포스터와 간단한 모형들이 있는 몇 개의 부스 정도요. 저는 틀렸어요. 전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턱이 떨어졌어요. 공간이 엄청났어요. 모든 방향에서 밝은 조명이 비췄어요. 큰 스크린들이 한국 탱크들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라마틱한 영상을 틀고 있었어요. 부스들은 작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한 부스가 바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화 디펜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어요. K9 썬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포병포 중 하나였어요. 강력하고 매끈해 보였어요. 검은 강철 몸체는 광택이 나고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근처에 서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저희 K9 자주포예요. 자동 장전 기능이 있고 사거리가 40km예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동 장전이요? 40km요? 그는 웃었어요. 네. 그리고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를 포함해서 7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나토 국가들이 이걸 사용한다고요? 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많은 옵션을 테스트한 후에 저희를 선택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 무기들이 화려하지만 약하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이 K9는 진짜 기계처럼 보였어요.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요. 다음으로 저는 KAI 부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자체 제작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보여줬어요. 저는 시뮬레이터 조종석에 올라탔어요. 내부는 하이테크였어요. 조종 장치들이 부드럽고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앞에 화면이 가상하늘을 보여줬어요. 저는 앞으로 밀었어요. 그러자 전투기가 이륙했어요. 빠르게, 깔끔하게, 현실적으로 가이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것이 KF-21입니다. 약 80%의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됐어요. F-16보다 더 첨단이고
F-35와 거의 동등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요.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개선하고 있지만 이미 강력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은 수년간 미국에서 비행기를 사는데 돈을 써왔어요. 저희는 이런 것을 혼자서 만든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K 흑표 탱크를 만났어요. 그것은 강력해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조준했어요. 이 탱크는 자동 목표물 라곤 기능이 있어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움직이는 중에도 라곤하고 90% 정확도로 발사할 수 있어요. 현재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을 협상하고 있어요. 그가 덧붙였어요. 또다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LIG넥스1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천무 로켓 시스템을 봤어요. 이 로켓은 사거리가 200km예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GPS 유도 방식이고 매우 정확해요. 저는 일본의 M270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사거리가 더 짧았어요. 한국의 로켓이 저희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니.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제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을 봤어요. 그들은 저에게 비오 대공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드론과 비행기 둘 다 격추할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자율 드론들이었어요. 이 드론들은 팀으로 날았어요. 서로 소통하고 패턴을 만들고 사람이 컨트롤러를 만지지 않고도 변화하는 조건에 반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해요.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임무 중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만큼 똑똑해요. 저는 이런 종류의 것을 과학 잡지에서만 읽어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의 VR 전쟁 훈련 시스템을 체험해볼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헤드셋을 썼어요. 갑자기 저는 전장 안에 있었어요. 연기, 총소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헬리콥터, 벽 뒤에 숨어있는 적들. 저는 움직이고, 숨고, 발사해야 했어요. 저는 임무에 실패했어요. 충분히 빠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헤드셋을 벗었을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훈련은 저는 속삭였어요. 일본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나무 총도 없고 들판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이것은 현대적인 전쟁 훈련이었어요. 깔끔하고 몰입감 있고 효과적인.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 밖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또 뭐에 대해 틀렸을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근처의 군사과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군사 기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대학교 같아 보였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유리로 되어 있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강력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젊은 장교가 저를 맞아줬어요. 한국이 어떻게 비상사태에 대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김복도를 걸어가다가 스크린으로 가득한 큰 방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어요. 거대한 한국 지도가 정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작은 빛나는 점들이 지도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 같았어요. 장교가 설명했어요. 각 점은 실제 군부대나 훈련 그룹이에요. 전국에 걸쳐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봤어요. 모든 부대가 어디 있는지 매 순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그가 답했어요. 위성 데이터와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줬어요. 이 앱은 그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예비군 병사들을 즉시 소집할 수 있어요. 임무, 위치, 그리고 보고할 시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군사급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GPS와 연결되어서 누가 응답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예비군 시스템조차 없어요. 저희는 서류 작업과 느린 시스템에 의존해요. 한국의 시스템은 빠르고 디지털이고 똑똑했어요.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을 때 김상훈 대위를 소개받았어요. 그는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강하고 진지했어요. 저는 그가 리더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와 앉았어요. 김 대위님,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훈련하시나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화 시에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그는 웃지 않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전쟁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덧붙였어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말들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일본에서 저희는 종종 저희는 평화를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지켜주기를 바라기만 하나요? 회의 후,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시원하고 고요했어요. 저는 북쪽을 바라봤어요. 북한까지 겨우 50km였어요.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갑자기 저는 이해했어요. 이것이 한국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훈련하는 이유구나. 이것이 그들의 시스템이 빠른 이유구나. 이것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그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구나. 그들은 조용한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결코 진정으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이웃과 함께요. 그들은 전쟁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됨이 힘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쳐다봤어요. 도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심지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화 뒤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규율이 있는지 알았어요. 아침에 저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해가 구름 뒤에서 떠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한국, 제가 당신에 대해 틀렸어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논문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 힘의 신화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제목은 자부심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일본이 잊은 것 진정으로 준비된 나라로부터의 교훈. 군사 연구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을 때 방은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궁금해했어요. 저는 간단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힘은 진짜예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평화에 대해 그냥 말하지 않아요. 평화를 준비해요. 매일 훈련하고, 건설하고, 연구해요. 저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해요. 몇몇 전문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화난 것 같아 보였어요. 심지어 질의응답 시간에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이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진정으로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봤으니까요. 한국은 쇼와 소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조용한 힘의 나라예요. 그들의 국민은 진지하고 집중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의 군인들은 겸손하지만 강해요. 그들의 시스템은 현대적이고 빠르고 똑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저희가 잊은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매일매일 노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지도를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을 그냥 다른 나라로 보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모델로 봐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로요. 소리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뚝 서 있는 조용한 힘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을 깊이 존경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